자, 우리가 등식이 있잖아요. 등식의 종류는 크게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거든. 항등식은 뭐냐? x의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그리고 방정식은 x의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식을 얘기해요. 등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라가 되는 거지. 그 다음 부등식도 마찬가지. 방금 말한 개념이랑 비슷한 게 있어요. 부등식의 종류는 조건 부등식과 절대 부등식이 있어요. 조건 부등식이 방정식과 비슷한 개념이야. 조건 부등식이 부등식을 풀어나가 되는 거야. 그 부등식을 만족시킨 x의 값을 찾아 나가는 게 우리는 조건 부등식이었고, 여태까지 풀었던 게 이거는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는 부등식을 얘기합니다. 엄청 많아요. 이건 종류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의 제곱이 있죠. 어떤 거의 제곱 항상 마이너스 5보다 커 안 커? 커요. 항상 크죠. 이런 것도 조건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에요. 항상 성립하잖아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거의 제곱은 0 이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좀만 좀 태클을 걸려고 하면 A가 실수라는 말을 꼭 넣어야겠죠. 네.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걸 제곱했는데 음수가 될 수 없어야 된다. 그거는 이제 실수 범위에서만 당연한 거죠. 허수 범위로 들어가면은 뭐 태클 걸 수도 있는 사항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에 배울 절대 부등식은 그냥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들을 배워 나갈 거야. 당연히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방금 한 것들도 당연한 거예요. 애들한테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라고 하면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해요. 틀립니다.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어떤 수의 제곱은 0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래서 항상 0 이상이야. 또 비슷한 개념이 뭐야? 절대값 A도 항상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절대 부등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몇 개 쭉 정리해 놨는데 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문제에서 언급할 겁니다. 뭐 이제 고등 1학년 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이거 변형하는 거 기억나나? 엄청 초반에 썼던 건데. 이거 변형했던 기억나? 이거 A 2분의 1. 그렇죠. 2분의 1 묶어내면 A 빼기. 그렇죠. 2a 제곱, 2b 제곱, 2c 제곱, 2ab, 2bc, 2c 이렇게 한 단계 거쳐 놓고 완전 제곱 이거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 한 개 만들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b 하나, c를 또 완전 제곱 이렇게 만들다 보면 얘 항상 양수 0 이상 아닙니까? 네. 어떤 거에 제곱이니까 0 이상. 얘도 0 이상. 그다음에 얘도 0 이상. 0 이상이 되겠죠. 항상 0 이상인 것들을 다 더해놨으니까 이 식은 0 이상일 수밖에 없어요. 라는 것 또한 절대 부등식이 되는 거죠. 항상 성립하는 게 맞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뭐 하나의 뭐 특정한 뭐 예로 외워주셔도 되고요. 뭐 이제 알고 있죠 지금. 맞지? 자주 쓰이다 보면은 뭐 외우게 될 것이다. 절대 부등식의 모든 것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알았지? 절대 부등식이란 말도 사실 크게 중요한 말은 아니다. 우리는 수능 대비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가 좀 중요하다. 지금 개념 딱 두세 개를 할 건데요. 첫 번째가 산술기하입니다. 산술기하는 고3 때까지 필수적으로 무조건 모든 단원에서 모든 과목에서 쓰입니다. 수원, 수투, 미적분에서 다 쓰입니다. 활용도가 정말 되게 높아요. 산술기하는 정말 중요하고요. 여기서 배울 두 번째 개념 코시-슈바르츠 이거는요. 여기서만 씁니다. 코시-슈바르츠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모르겠어요. 더 자주 쓰이는 코시-슈바르츠를 몰라도 쓸 수 있는 뭐 공식이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응용도가 많아요. 응용할 게 많아요. 그래서 코시-슈바르츠는 사실 안 중요합니다. 크게 봤을 때 내신을 대비한 학생들한테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신을 대비한 학생들한테는 코시-슈바르츠 정말 중요하죠. 왜냐면 고1 수준에서만 생각했을 땐 코시-슈바르츠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그 다음 세 번째로 배울 것들은 대소관계입니다. 대소관계는 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배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 단어뿐만 아니라 부등식 단어니까 나온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산술기하부터 보겠습니다. 이름이 산술기하평균이에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뭐 이렇게 했는데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산술기하라고 합니다. 그냥 줄여서 산술기하예요. 산술
기하. 굳이 깊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맞죠? 필요 없어요. 그냥 산술기하는 자 중요하다. A와 B가 0보다 크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0이 되어도 안 돼요. 항상 A와 B가 0보다 크다라는 가정이 딱 붙었을 때 산술기하를 쓸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문제에서 봤을 때 산술기한지 아닌지 우리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야. 각각의 문자가 산술기하를 쓸 수 있으려면 일단 양수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알면 최대 최소 문제에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런 발상을 가질 수 있다. 자, 결론부터 내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은 2개 더한 거는요. 2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이유를 물을 필요 없어요. 증명은 해드릴 수 있어요. 다음 이제 개념 세 번째 걸로 가면. 근데 증명도 안 할 거예요. 미안하지만 안 합니다. 산술기하는 무조건 이게 성립한다. 알았지? 원래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거 알았나? 봐봐. 산술 이게 산술 이게 기하 몰라요. 그런 거 몰라요. 산술 평균 말 그대로 평균입니다. 평균 산술 평균 기하 평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도 안 외울 거예요. 요렇게 외울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 하면 가스라이팅이죠. 아무거나 알아서 주시면 됩니다. 그냥 상황적으로 산술기하를 언제 쓰는 것일까? 산술기하 공식 외우는 거는 어렵진 않은데 언제 산술기하를 쓸 것인가는 문제를 풀면서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 코시-슈바르츠는요 이런 조건들이 붙지 않아요. 알았나요? 네. 코시-슈바르츠는 그냥 A와 B와 X랑 Y 이 문자 쓰이거든요. 이거가 그냥 실수이기만 하면 돼요. 아무 조건이 안 붙은 거지 사실상. 그럼 얘는 A 제곱 B 제곱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런 꼴이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거. 이게 네 코시-슈바르츠. 이것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이거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지? 모양만 좀 외워두자. 뭐 깊게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뭐 그렇게 필요도 없으니까. 자, 다만 항상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지. 그러면 같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최소값, 만약에 이놈의 최소값이 뭐야 라고 하면 요거입니다 라고 언급을 할 거잖아. 그러면 등호가 됐습니다. 등호로 말할 겁니다. 이거의 최소값은 딱 2루트 AB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은 A랑 B랑 같을 때입니다. 또 문제에서 언급할게요. 자, 얘 또한 이거의 값의 최소는 요거입니다 라는 등호를 쓸 조건은 A분의 X랑 A분의 X 뭐 이거 보시면 A분의 X랑 B분의 Y랑 같을 때입니다. 뭐 상관없어요. X분의 A나 Y분의 B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어떤 차이겠어? 0이 되면 안 되겠죠.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은 없겠죠. 어쨌든 등호 성립 조건은 어차피 계속 언급해 줄 거예요. 문제 풀면 계속 언급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익혀봅시다. 그 다음 세 번째 개념. 이거는 이 단원과 엮지맙시다. 그냥 이해를 합시다. 우리 고3 때까지. 자, 어떤 부등식을 증명해 보세요. 지금 산술기하 코시-슈바르츠 앞에서 나온 절대 부등식의 이제 그 뭐 공식 같은 것들 그런 식들을 증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중학교 때도 몇 번 했었던 상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A라는 값이 커요, B라는 값이 커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방법 두 개를 뺍니다. 두 개를 빼서 0과 비교를 하면 돼요. 만약에 얘가 두 개 뺐는데 0보다 큰 게 나왔어. 그럼 누가 더 크다는 거야? A가 더 크다는 거지. 만약에 이게 음수가 나왔어요. 누가 더 크다는 거야? B. 그래. 그게 같다라는 거면은. 같다. 네, 미안. 0이 나왔다는 것은 A 빼기 B를 했는데 0이 나왔다는 것은 A랑 B랑 같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요. 제곱해서 빼는 경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0보다 크면요? A가 더 크겠죠? 맞나요? 와, 뭐 정확한 말이네요. 모르는 게 맞죠, 사실.
네, 뒤에 언급하겠습니다. 일단 제곱해서 빼는 경우도 제곱해서 뺐다 라고 하면 부호를 따졌을 때 양수가 나왔다라고 하면 A가 더 크다라고 일단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게 음수가 나왔다는 것은 B가 더 크다고 얘기할게요. 됐죠? 뭐 같다는 건 빼고. 세 번째 방법 나누기입니다. B분의 A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1보다 그렇죠. 1과 비교를 합니다. 1보다 크면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분자가 더 크다. 그리고 만약 이게 1보다 작다라고 하면 분모가 더 크다.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네가 의문을 가지는 사항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A와 B의 문자 비교하려는 대상 A와 B의 조건이 없어요. 그냥 뺄 수 있으면 다 빼면 됩니다. 빼서 부호 찾으시면 돼요. 그럼 대소비가 돼요. 그런데 2번과 3번은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양수일 때만 이 2번과 3번이 성립을 한다라고. 왜냐하면 만약에 마이너스 5랑 3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방법 썼다. 25 빼기 9를 했어. 양수가 나왔어. 그럼 A가 더 큽니까? 아니죠. 실제로 얘가 더 크죠. 그래서 분명히 2번과 3번을 쓸 때가 존재합니다. 그 상황은 무조건 식의 모양에 따라 상황이 존재해요. 다만 그 A와 B가 비교하려는 그 두 수 자체가 양수 혹은 같은 부호인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걸 모른다라고 하면은 2번, 3번은 쓰지 않는다라는 거. 알았나? 네. 자, 이건 사실 알아두자. 두 수 혹은 두 식 A와 B를 비교할 때는 빼서 0과 비교하거나 제곱해서 빼서 제곱하고 빼서 0과 비교하거나 아니면 나눠서 1이랑 비교하거나 그 상황적인 상황은 그 상황적인 그 이유들은 어렵지 않다. 다만 어떤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통달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지 이거를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된다. 성립함을 보이래 맞지? 뭐 한다? 빼거나 제곱해서 빼거나 아니면 나누거나 이렇게 할 건데 이거는 식의 모양을 보는 겁니다. 그냥 두 개 뺄 수 있습니까? 아니. 뺄 수는 있지. 빼지 못하는 경우는 이런 겁니다. 루트 빼기 루트. 계산이 못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빼주시면 된다. 이놈이랑 크기를 비교해 볼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4AB를 빼볼 거야. 그럼 요거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빼기 4AB 빼지제? 얘 뭐가 바뀌어? A 빼기 B의 제곱 아이가? 네. 그럼 얘는 항상 뭐야? 어떤 거의 제곱이잖아. 0보다 그렇죠. 항상 0보다? 크가 나갔다. 그렇죠. 0보다 크다 하면 안 돼요. 0보다 크고 났습니다. 그러면 뺐더니 항상 얘가 0보다 크나 같네요. 맞지? 그러면 얘는 뭐다? 넘기면 되지. 넘기면 이 모양이 증명이 된 것이다. 됐지?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냥 뺄까? 그냥 뺄 수 있나? 그냥 빼볼게.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빼기 절대값 A 플러스 B. 이거 계산 가능? 불가능. 그러면 제곱해서 절대값이 나왔어. 절대값을 어찌 보면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그러면 제곱해서 한번 빼보자라는 거야. 다만 제곱해서 빼는 경우는 부호가 중요하댔지. 지금 제곱할 모양인 이놈과 제곱할 모양인 이놈이 둘 다 양수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대값은 양수. 맞죠.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도 양수죠. 0 이상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0은 좀 제외하자. 0도 제곱할 수 있잖아. 자, 이것도 뭐야? 양수 맞죠?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제곱 빼기 제곱을 해도 되겠다. 그럼 난 이거 제곱한다잉. 제곱하면 잘 봐라잉. 이거랑 이걸 해볼 건데요. 이거 제곱하죠. 완전 제곱으로 하면 이거 제곱하면 A 제곱 아이가? 어차피 절대값 A의 제곱이나 그냥 A의 제곱이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봐. 2 곱하기 얘 곱하기 얘라 했지? 그럼 이 절대값 A 절대값 B 이게 정확한 거지? 그 다음에 얘 제곱. 그 다음 얘는 전체 절대값이지. 그럼 전체 절대값이니까 제곱은 거기다가 제곱을 하면 의미가 있어 없어 절대값이? 없죠. 똑같죠. 어차피 제곱을 하나 절대값을 하나. 그럼 얘는 그냥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과 똑같다. 제곱이 의미가 사라지더라. 어차피 전체 제곱을 할 거니까.
그럼 얘는 두 개 뺐다라고 하면 이거 사라지고 이거 사라지지. 네. 그럼 봐봐. 절대값. 이거는 봐봐. 두 배 해줄게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B랑 똑같아요. 됐나? 거기다가 2AB를 했어요. 됐지? 네. 그러면 요거를 2로 묶어냈어. 자, 이거랑 이렇게 놔뒀을 때 이제 0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양수냐 음수냐 말할 수 있습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보면 AB 내 자신의 절대값에서 내 자신을 뺐어요. 그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왜? 내 자신이 AB라는 놈이 양수라면 얘는 그냥 0이 되겠죠. 네. 근데 AB라는 놈이 음수라면 0보다 크다. 0보다 커지겠죠. 맞나요? 왜? 얘 값은 양수로 나올 게죠. 여기가 음수면 마이너스 받아서 또 플러스가 되겠죠. 이해가셨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0 이상이다. 내 자신의 절대값에서 내 자신을 빼는 거면 당연한 소리입니다. 미안하지만 당연한 소리예요. 절대값을 씌웠다는 것은 부호를 항상 양수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절대값에서 내 자신의 절대값에서 내 자신을 뺐다라고 하면 항상 0 이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얘가 0 이상이 나왔으니 처음에 시작했던 얘도 0 이상이 됐고, 그럼 얘가 항상 얘가 얘보다는 뭐하다? 절대 얘보다는 클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모양이 나왔으니까 2번도 체크해줬다. 됐지? 자, 그 다음 봅시다. 봐봐. 최대 최소 묻는 거 맞습니까?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거 맞지요? 네. 근데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 각각의 문자가 양수다라고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그러면 산술기하를 의심할 수 있다. x 이거의 최소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이 모양 그대로 산술기 한번 써줄게.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는 가정에서 a 더하기 b가 항상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항상 존재하죠. 이게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라고 했지. 그러면 요놈과 요놈, 즉 이놈의 최소, 즉 범위가 궁금하니까 이걸 가지고 산술기를 이용해 보면 얘가 A의 역할을 해주고 이놈이 B의 역할을 해줄 거야. 그 다음 얘는 항상 0보다 큰 거 맞아요? 네. 얘도 항상 0보다 큰 거 맞아? 이 네. 말 때문에. 네. 그러면 산술기야 x 플러스 2y는 이 루트 두 개 곱한 거 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 맞지? 네. 좋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얘는요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인데 xy 값이 나와 있지. 8. 얘가 8이지. 그럼 얘 뭐다? 16. 그럼 루트 16은 뭐다? 4. 그러면 2 곱하기 4는 뭐예요? 8. 8이죠. 그러면 이거는 항상 8 이상이더라. 네. 그러면 최소값은 뭐다? 8이 맞죠. 됐나? 네. 근데 최소값이 딱 8입니다. 오케이, 답은 끝이에요. 최소값이 딱 8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 즉 등호 성립 조건은 뭘까? 이 등호 성립했어요. 최소값이 8이에요. X. 그때 조건은 요거랑 뭐 할 때? 같을 때. 등호 성립 조건. 그럼 x랑 2y랑 같을 때니까, 그리고 또 xy가 8일 때니까 이거를 대입하게 되면 2y 제곱은 8일 때, y 제곱은 4일 때, y가 뭐일 때? 2. 왜 2야? 왜 풀마 2가 아니고 왜 2야?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했으니까. 그리고 x는 4일 때. 이런 조건들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리를 하면 x가 4, y가 2일 때 최소값 몇이다? 8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요것도 이 값이 나와 있고 이걸 찾는 게 목적이래요. 그러면 이거 두 개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모양인지 아닌지 볼 때는 산술기하 자체가 두 개 더한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곱했을 때 문자들도 보이잖아요. 지금 더한 상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곱하면 XY 모양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각각이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러면 산술기하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다라고 하면은 얘는 산술기 한번 써볼게. 2x 플러스 3y는 항상 크거나 같아요. 누구보다? 2루트 2개 곱한 거. 그치? 6xy보단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젠 이 값이 주어졌지. 네. 얘가 12입니다. 그러면 2를 나눴을 때 6 이렇게 되죠. 6x 그리고 이렇게 씁시다. 이것도 36. 그렇죠. 잘 봐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부등식 양변 제곱할 수는 항상 제곱하지 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너무 뭐라고 다다고 생각 안 나노. 막 제곱하지 말라고 해요. 무조건 막 전개하지 마, 막 제곱하지 마. 부등식 양변 제곱하면 막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 양변 제곱해도 되냐라고 하면 둘 다 양수일 때. 일단 이렇게 말을 해요. 둘 다 양수인 상황에서는 부등식을 양변을 제곱을 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6xy는 36 이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xy는 6 이하입니다라는 게 나오죠. 그럼 xy의 최대가 나온 거야, 최소가 나온 거야? 최대. 최대가 나온 거지. 그래서 xy 최대는 뭐고? 6. 6이고 끝. 근데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했다라고 했지. 여기서 이어왔지 않습니까? 맞죠? 네. 등호 성립했어요 라고 할 조건이 뭐다? 2x는 3y. 그렇죠. 이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2x랑 3y랑 같을 때 최대는 xy 최대는 6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xy 값은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3y 자리에 2x를 넣어주면 x가 3일 때 y가 2일 때 이 xy의 최대는 뭐다? 6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등호 성립 조건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산술기가 좀 알겠지?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또 얘 굳이 뭐라 돼 있어? 0보다 크다. 얘도 굳이 뭐라 돼 있어? 0보다 크다. 근데 시계 모양이 뭐해? 그지 같죠 아주. 그러면은 전개해 볼 필요가 있다. 전개를 하게 되면 AB 플러스 4 플러스 1 플러스 AB분의 4가 됩니다. 또 AB 플러스 AB분의 4 플러스 5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이 숫자 잠시 빼고 이것만 딱 보면 이게 대표적인 산술기하 문제예요. 모양 자체가. 왜냐하면 이거 두 개 더한 모양이잖아 지금. 근데 그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돼? 3. 숫자만 남지. 문자 네.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지. 이게 대표적인 산술기하 모양이야. 두 놈을 곱했을 때 더해진 두 각각의 항을 곱했을 때 그게 뭐가 나왔다? 숫자만 나왔다. 네. 문자 사라지는 모양이다 라고 하면 대표적인 산술기하 모양이다. 그러면 이걸 한 번에 바로 구할 수는 없고요. 이 모양, 문자가 들어가는 이 모양만 딱 끌고 와서 먼저 해주면 이 산술기하 가능한가 한번 볼까? 네. 얘 항상 양수인가요? 네. 0 안 되지? 네. 얘 항상 양수 맞나요? 네. 산술기하 가능. 그러면 그거나 같아요. 2루트 4.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4가 되지. 그 얘는 4. 뭐다? 4 이상이다. 근데 우리는 이거의 최소 찾는 거 아니었지? 네. 요 놈의 최소 찾는 거였지? 그럼 양변에 뭐 해준다? 플러스 5를 더해줘야지. 그럼 이 모양 나오잖아. 그래서 최소는 뭐다? 9. 최소는 9입니다. 최소값은 9 끝. 다만 또 뭐 알겠어? 산술기하에서 등호 성립 조건을 또 쓰셔야겠죠? 좋아. 등호 성립 조건은 산술기하 맨 처음 썼을 때 요거로 갑니다. 등호 썼다 이가 맞지? 그럼 그때 조건이 뭐다? AB랑 AB분의 4랑 같다. 같을 때. 그럼 AB의 제곱이 뭘 때? 4일 때. 그럼 AB가 뭘 때다? 2. 2일 때. 맞죠? 또 A와 B가 양수다라고 했으니까 AB가 2일 때가 되는 거다. 즉 정리하면 AB가 2일 때 이놈의 최소는 9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해 가셨습니까? 네. 좋아. 자, 그 다음 얘는 0보다 크다고 안 했네? 1보다 크다고 했네? 그리고 얘는 산술기하 모양입니까? 이 상태에서 두 개 곱하게 되면 문자가 사라지는 모양이에요? 이 상태에서 두 개 곱해봐. 더해진 두 놈을 곱하면 안 사. 문자 안 사라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것도 이제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잘 보면 얘랑 이 놈을 변형시킨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 두 놈을 문자 더해진 이 두 놈을 곱해서
문자를 다 날리고 싶으면 얘를 어떤 놈이 있도록 만들면 돼. 얘랑 약분시켜야 될 거 아니야. 문자 없애려면 여기에 x 빼기 1 모양이 보이도록 만드는 거야. 빼기 4. 그렇죠. 4에다가 4x잖아. x 빼기 1이 난 필요한데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내 마음대로 마이너스 4를 해준 거지. 다시 더해줘. 다시 플러스 4를 해주면 똑같아 안 똑같아? 그 다음에 계속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좀 정리하면 4x 빼기 1 플러스 x 빼기 1분의 1 플러스 4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일단 곱하면 뭐가 되는 형태다? 문제가 다 사라진 형태지. 네, 4. 상수만 남는 거지. 그러면 산술기하를 생각할 건데 산술기를 쓸 수 있냐는 거야. 네. 1보다 크다. 그렇지. 이제 왜 1보다 컸는지 왜 줬는지 알겠다. 여기서 보면 x 빼기 1은 0보다 크다라는 의미 아이가? 그럼 이거 0보다 크지. 얘도 0보다 크지. 네. 산술기하 가능 불가능? 가능. 오, 굿. 그럼 얘는 4x 빼기 1 플러스 x 빼기 1분의 1 얘가 항상 2루트 4 2개 곱하면 4만 남으니까 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산술기하 맞죠? 항상 성립하는 무등식. 얘가 4 이상이다. 근데 우리는 이 모양 찾는 게 목적이잖아요. 양변에 뭐 해줘요?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해주면 최소값은 뭐다? 8이 이놈의 최소는 8입니다. 끝. 근데 같다. 그때 조건은 산술기에서 등호 썼다 맞지? 등호 쓴 그 등호 성립 조건은 저 두 개 같다. 그쵸. 산술기 했을 때 이 두 개 더해진 두 항의 값이 뭐 할 때? 같을 때. 그럼 양변에 4도 나누고요. x 빼기 1을 곱하면 요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x 빼기 1은 뭐다? 제곱 날리면 2분의 1. 풀마 원래 풀마 붙죠? 풀마 2분의 1이지. 근데 여기도 뭐라 돼 있어? 0보다. 0보다 크다 돼 있으니까 또 2분의 1이겠지. 그럼 즉 이제 정리 끝났다. x가 뭐일 때? 2분의 3. 2분의 3일 때 최소는 뭐다? 누구의 최소? 요놈의 최소는 뭐다? 8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됐죠? 정말 중요한 모양이었다. 자, 그 다음 이거 상황을 봅시다. 코시 슈바르트는요, 아까 말했듯이 크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능까지 봤을 때는 중요한 공식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우리 연산 연습한다 생각하고 갑시다. 근데 내신 대비하는 학생들은 정말 중요하게 언급할 겁니다. 코시 슈바르트. 자, 보자. 실수다란 말만 있지. 0보다 크다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산술기하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100% 할 수 없다는 아니겠지만 뭐 숨겨진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못 찾는 걸 수도 있으니까 산술기를 무조건 쓰지 마라 이건 아닌데 산술기하를 먼저 의심할 순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최대 최소 문제에서 봤을 때 자, 이거가 나왔어요. 이거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코시 슈바르츠 한번 써봅니다. 공식을 한번 써봅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뭔데요? 찾아야 될 모양 이건 이놈이지. 이놈 이거 대입하세요. 이 대입하면 돼요. 그럼 4x 플러스 3y 이게 난 필요하지. 그러면 잘 봐봐. 주어진 힌트를 꼭 봐야 돼. 자, 얘를 뭐로 보고 얘는 그냥 x제곱 y제곱 필요한 거구나. 그 모양이 필요하구나. 힌트가 이걸로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모양이 필요했구나. 그럼 나머지 남는 숫자가 뭐다? a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는 숫자가 뭐가 된다? B. b가 된다. 이걸 왜 이렇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나중에 보여주겠습니다. 이 모양 만들었지? 그다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다? 4. 4다. 자, 그러면 우린 찾아야 될 모양 이 모양 맞습니까? 네. 이거의 범위 맞습니까? 네. 그럼 얘는 라지 x라고 잠시 치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00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2차 부등식 맞아요? 2차 부등식 맞습니까? x제곱 빼기 10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습니까? 좋아요. 그럼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지 않습니까? 사이값이야 작자 크크야? 사이값 맞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x의 모양은 이런 범위가 되고 최종적으로 4x 플러스 3y로 돌려준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런 범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끝입니다. 알겠나요? 네. 자, 또 합시다. 또 이 값이 주어졌죠. 네.
그다음 이 값의 최소를 이 범위를 찾는 거지. 자 그럼 또 코시 슈바르츠 이걸 딱 보고요. 이 모양으로 만들어 줍니다 일단. 그럼 얘는 3x 플러스 4y의 제곱 맞나? 네. 그다음 이게 이 모양을 찾아야 되지. x 모양, y 모양 찾아야 되지. 찾았다잉. 그럼 여기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써주고 이렇게. 그럼 남는 숫자들이 뭐가 된다? 여기 a가 될 것이고 남는 숫자가 뭐가 된다? 또 a가 될 것이다. 공식 그대로 쓴 거 맞아? 네. 그러면 25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얘 값이 5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항상 1 이상입니다. 라고 되겠죠. 네. 그러면 끝. 이놈의 최소는 1입니다. 그럼 이것도 해야죠. 등호 성립 조건 해야죠. 그래요. 이거의 최소는 1이에요. 그럼 그때 상황은요. 뭐랑 여기서 보면 됩니다. 3분의 x랑 4분의 y랑 같을 때요. 이거 등호 성립 조건이 a분의 x랑 b분의 y랑 같을 때입니다. x분의 a는 y분의 b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알았어? 네. 이거 뭐 그 이상은 가지 않겠습니다. 네, 됐지요. 써와요. 자, 그다음 한번 활용을 해봅시다. 활용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활용 문제, 도형이 나오는 문제는 산술기하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도형이 나온 뭐 어떤 실생활에서 쓰이는 길이들 있죠. 그러면 산술기하 쓸 가능성이 되게 크다. 왜? 길이는 항상 0보다 큰 취급을 당하니까. 그러면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붙으면 산술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좌표 평면이라면 코시 슈바르츠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원방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 원의 방정식이 나오면 코시 슈바르츠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이 위에 것만 봐도 이거 원방 아이가? 네. 맞죠? 원방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과 관련되면 코시 슈바르츠 이용할 수 있는데 말했죠? 고2를 넘어가면 코시 슈바르츠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너는 그렇게 느끼면 돼요. 내신 대비하는 학생들 말고요. 좋아. 한번 봅시다. 쌤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 지금은 주어진 상황이 두 벽면 사이의 길이가 20인 철망으로 막는데요. 그럼 이게 일자지 않습니까? 꺾을 수 없는 거.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면 이 넓이를 찾으려면 이 밑면의 넓이를 찾으려면 이거 밑면입니다. 밑면. 위에서 본 모양이겠죠? 위에서 본 모양. 이게 밑면 됩니다. 이 넓이를 찾으려면 어떤 길이와 어떤 길이가 필요해? 가로 길이, 밑변의 길이랑 높이의 길이가 알아야겠죠? 난 이거를 A라고 할 거고 B. 요거를 B라고 할 거야. 그럼 길이니까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큰 거 맞습니까? 네. 일단 이거 받았어. 아직까지 산술기하를 의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모양을 찾아야 될까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넓이를 찾으려면 2분의 1 AB의 최대 찾는 거 맞나요? 네. 좋아요. 2분의 1 AB의 최대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힌트가 있을까? 난 A로 설정했고 B로 설정했고 쓰지 않은 힌트는 철망의 길이가 20이라는 거를 쓰지 않았습니다. A 제곱. 그러면 피타고라스 보이지? 됐다. 얘는 400으로 고정의 값을 가졌다. 그럼 이 값이 나와 있고 이걸 찾으라 돼 있어.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 콧인가? 라고 의심할 수 있는데 곱해진 모양이 나왔지. 그러면 산술기하를 의심할 수 있다.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지? 그 상황이 주어졌지? 그러면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큰 거 맞나?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뭘 하자? 산술기하를 하자. 이렇게 되지. 됐나? 두 개 곱한 거잖아요. 자 중요한 거 있다. 개념. 이건 쌤이 뭐랑 같다 했어? 뭐랑 같다 했어? 무조건 중요하다. 절대값. 그렇죠. 절대값. 그럼 얘는 무작정 AB라고 하면 안 돼요. 얘는 요렇게 되는 거고 얘는 절대값 AB입니다. 근데 둘 다 0보다. 그렇죠. 둘 다 0보다 크니까 여기서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데 항상 습관을 만들자. 이 단어만 할 게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이런 과정 때문에 그냥 A, B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값에다가 400을 넣어주고 이 A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AB는 20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아? 네.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될 모양이 뭐다? 2분의 1. 2분의 1 AB니까 또 2분의 1을 곱해주면 100. 100 이하입니다. 최대는 100. 그쵸? 우리가 찾아야 될 이 모양의 최대는 100입니다. 자, 그럼 끝났어요. 끝! 그런데 또 등호 성립 조건을 또 연습하셔야겠죠? 그래요. 넓이의 최대는요. 등호 써서 최소는 100이에요.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은 처음 산술기가 썼던 대로 가야 되겠죠? 그럼 얘 뭐 할 때? A제곱과 B제곱이 뭐 할 때? 둘 다 제곱 날리면 한쪽에 풀마 붙습니다. 그런데 둘 다 양수. 양수니까 이렇게 A와 B가 같을 때 이 넓이의 최대는 100. 100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산술기하 문제였습니다. 됐나요?